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예.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예.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11일부터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일단 이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의미가 뭐일까요? 그 선물하고 우리 금융에는 선물하고 현물이라는 게 있어요. 예. 선물 거래는 오늘 우리들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물건 인도는 특정된 정한 계약 날에 이루어져요. 네. 오늘 지금 1월 20일이면 우리들이 지금 선물 거래하면 야 3월 1일에 그 물건을 인도하자. 근데 계약은 오늘 체결한 거죠. 오늘 가격도 오늘 다 정하고 오늘 음. 그래서 그걸 선물 거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물건 교부 시점하고 계약 시점이 다른 거죠. 근데 현물 거래는 한 손으로 돈 주고 한 손으로 물건 받는 그 즉시 거래. 우리 네, 대부분 다 네, 현물 그렇죠, 거래죠.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물 거래는 늘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을 사고 팔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가상자산 제 전문이 가상자산 제가 지금 메타버스 이코노미란 책을 써요. 네. 또 제가 제 강연도 주제가 독서 모임 주제도 지금 메타버스 강연 네네네. 주제가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이게 너무 몰라. 홍콩 ENS처럼 모르고 그동안 막 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이 모르고 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뭐 이 시대가 오는지 뭔지 관심 없고 메타버스 오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ICO 뭐 난리 났던 게 또 다 사기라 그러고 이래 막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논리가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에서의 기초통화라 보면 돼요. 일단 네. 앞으로 메타버스가 오잖아요. 메타버스 강의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메타버스라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 근데 기사님도 한번 눈을 가만히 감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나의 경제 생활이 지금 하루 종일 24시간 관찰해봐요. 네. 자기를. 내가 지금 내 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생활이 온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건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 온라인 대부분 네네네. 온라인이에요. 온라인도 오프라인 많죠. 없을 거예요. 특히 예, 기자님이잖아요. 예. 저도 그래요. 저 대부분 일이 다 온라인이지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기사도 온라인으로 쓰죠. 아 그렇죠. 네. 다 온라인. 그래서 인터넷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메타버스라는 이런 가상공간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가상공간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이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는 우리 경제가 돌아간 거잖아요. 나는 특히 지금 제가 오프라인 강연도 하지만 실제는 지금 온라인 강연이 더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없으면 안 되는 경제 체계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비중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생각해봐요. 우리가 현실에 있는 화폐를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를 우리 가상공간에서 쓸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카카오페이 무슨 페이페이 하잖아요. 무슨 이런 게 알리페이 뭐 중국어 페이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봐요. 그거 있잖아요. 은행 계좌 없는 사람 못 써요. 은행 계좌 없는 사람 못 써요. 은행 계좌 없는 그렇죠, 사람. 그렇죠. 근데 은행 계좌 개설하는 게 한국은 쉽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대부분 국민들이 은행 계좌 다 있어요. 네네. 한국은 굉장히 평준화된 국가예요. 소득도 평준화됐고 모든 게. 근데 중국만 가도 미국만 가도 캐나다, 멕시코만 가도 계좌 없는 사람이 맞아요. 미국도 계좌 없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은행 계좌 없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은행 계좌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은행 계좌 없어요. 네. 그러면 카카오페이도 무슨 페이도 못 써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위 핀테크라든가 무슨 뭐 지금 그런 것들이 실제는 은행 계좌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게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면 디지털 경제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줘야 되는데 은행 계좌 없으면 못한다? 신용카드도 없다? 못한다 하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서 돌아가는 화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비트코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특징은 뭐냐면 정부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뭐 아무리 대단한 미국도 어선 통제를 벗어났어요. 비트코인 어선은 너무 굉장히 규모가 커서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미국도 못 조정해요. 네. 통제를 벗어났어요. 뭐 세계 모든 정부의 통제를 벗어났어요. 그럼 어느 나라도 비트코인을 갖다가 견제를 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은 불법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비트코인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그게 정상 아니에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법적 통화를 써야지. 다 비트코인 그렇죠. 써버리면 사실, 나라가 그렇죠. 망하잖아요. 사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배경이 반정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안 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했다는 거는 전통 금융시장에 비트코인 투자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기관 투자가 한다는 뜻이에요. ETF 이 상품을 이 펀드잖아요. 펀드. 네. 이 상품을 누가 만들어요? 증권사가 만들고 투자은행들이 만드는 거예요. 전통 금융기관이 이 펀드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들 돈 넣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신탁처럼 돈 넣어서 그 돈 가지고 비트코인에 전통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아, 그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한다? 그렇죠. 기관들이요? 현물 투자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현물 ETF예요. 네. 그러면 전통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전통 금융과 비트코인이 연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됐지? 비트코인 ETF 뒤에는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자들이 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이 별로 월급만 쓰는 사람은 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돈이 만약에 당신이 한 4천억, 5천억 있다고 생각해봐요. 5천억이 현금이 있으면 그 돈을 집에다가 현금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굴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 굴릴 때 보통 뭐 사요? 다른 기업의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살 거고 뭐 국채도 살 거고 이래 사지만 부동산도 살 거고 금도 살 건데 그 중에 당당히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라 하거든요. 그걸 네. 하나에 당당하게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우리 법적 규제를 받는 전통 금융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왜냐면은 네. 이 비트코인 처음 만들어진 게 네. 자꾸 국책은행들, 아니, 자꾸 은행들,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 데가 자꾸 예. 돈을 푸니까 예. 양적 완화를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네. 달러 가치 떨어지고 원화 네. 가치 떨어지고 네.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이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자산이 하락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주제인데 내 앞에 말을 이어서 논리를 네. 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래는 반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데 네. 세계에서 제일 강한 기축통화 달러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그걸 전통금융 그러니까. 연계시켜 놓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 대박인 거,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까 말했잖아. 가상에서 돌아가는데 그 은행 계좌 오는 사람 원래 다 밖에서 밀려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예를 들면 안유화 토큰을 만들었어. 예를 들면. 네. 근데 안유화 토큰을 만들었는데 안유화 토큰은 내가 비트코인은 어떤 가상화폐의 기초통화라고 보면 돼요. 내 토큰과 비트코인을 내가 어떤 내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유화 토큰과 비트코인을 교환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안유화 토큰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통 금융시장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뭘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통해서. 아니, 연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렵죠? 이거 코인도 그렇긴 한데.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취재를 위해서 취재를 위해서 그때 산 겁니다. 근데 기분이 좋긴 한데 이게 내려갈 때 기분이 심숭생숭해요. 이게 뭐 올라갈 때 쭉 올라오긴 했지만 왔다 갔다 막 많이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투자가 이렇게 늘다가 자칫 폭락을 해버리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폭락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 비판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금 세탁이 쓰인다. 네. 불투명하다.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동성이 크다. 제가 다 격파를 해버릴게요. 이거 격파하고 끝냅시다. 자, 현금이 자금 세탁이 안 쓰여요. 현금. 현금도 쓰이죠. 5만 원권이 라면 박스에 네. 차차차차 쌓여서 어느 의원 집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비트코인은 범죄 이런 그거 데 많이 보세요. 많이 중국에 쓰이잖아요. 그 화롱이나 자산관리공사 이사장이 사형당했잖아요. 네. 그 사람 왜 사기당했냐면 그 부패해서 얼마나 부패해? 한국 돈으로 몇천억 돈이 그 집에 갔는데 이 책이 있어야 될 그 서재에 그 모태동 사진이 있는 100만 원권이 차차차차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 이사장이 현금을 안 쓴다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현금을 안 쓴다면 그런 부패가 있을까요? 네. 라면 박스에 현금을 넣어가지고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세탁을 동원시키는 게 현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하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성이에요. 네. 다 봐요. 다. 그게 무서운 거지 사실. 공개 장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CBDC를 왜 반대해요 사람들이? CBDC 한다면 반대하잖아 사람들이. 내 거래하는 걸 다 본단 말이야. 나는 돈이 몇천억 없어도 조금 있는 애도 보는 게 불편해. 내 돈이 어디 가는 거 보는 게.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 말씀이신 거죠. CBDC를 반대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하는 게 막 시위한 반대하는 게 왜 중앙은행에서 내 장부를 다 보냐? 사람들 뭘 원하죠? 불투명성을 원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자꾸 작업센터 쓴다고 욕하지 말라고. 만약에 비트코인 작업센터 쓴다고 욕하면 현금을 다 없애야 돼. 저기 화폐를. 변동성 어떻게 할 건데? 변동성. 그렇지. 근데 변동성은 있잖아요. 네. 자, 지금 홍콩 H 그거 들어봤어요? 그 아프리카 국가 그 나라 이름 뭐더라? 그 화폐가 인플레이션이 2000% 발생한 거 알아요?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인플레이션이 167% 발생했어요.
예? 그 미안한데 달러 가만 놔두잖아요. 몇백 프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가만 놔두면 워낙 외환위기 때 경험 안 해봤어요. 50%. 예? 네. 환율 50% 네. 뗐어요. 1,000원 중에 2,000원 갔어요. 변동성 없어요. 그래서 난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4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가격이라고 말해. 나 그렇게 말 안 해요. 화폐라고 말, 아니 환율이라고 말해요. 환율이다. 네. 1달러가 5만 달러다는 환율이다. 환율이란 말 뭐예요?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거하고 똑같다. 역시 변동폭이 똑같다. 단지 비트코인은 특정 중앙은행이 없다. 오히려 그래서 고의적으로 달러가 왜 그 외환 2008년대 돈 엄청 풀었잖아요. 3번 풀었잖아. Q1, Q2, Q3. 그다음 이번에 천문학적으로 풀었잖아. 이번에 네. 코로나 극복하면서 달러가 믿을 수 있는 통화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자기는 인플레이션 8% 9% 가니까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돈을 비트코인이- 쫙 모여가잖아요. 네, 네. 누가 손해를 봐요? 전 세계 손해 봐요. 그걸로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